네, DB금융투자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와 함께 투자 알고리즘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PB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방송 코너 나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죽습니다. 그거 알면 삼성전자에 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전 닉스로 수급 이동하나가 첫 번째 알고리즘이고요. 자, 첫 번째로는 외국인 매집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1, 2, 3월 초반까지 가장 강했던 섹터가 조선, 방산이고요. 이제는 그에 대한 수급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투톱으로 쏠리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수는요 괜찮잖아요, 코스피가. 네. 근데 반도체 투톱으로 수급 쏠림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종목들은 기가 많이 죽어 있거든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조금 논외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조금 네. 빠져 있을 때는 다른 쪽, 우리나라에서 좀 기관 산업이라고 하는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쪽에서 2차 전지라든지 많이 올랐다가 반도체 쪽 훈풍이 좀 불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1월, 2월, 3월에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겠죠. 어제부터 좀 삼성전자가 좀 어떻게 보면 고개를 들 때 결국에는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오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좀 우스갯소리로 또 결국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매수와 이렇게 발맞춰서 이게 투자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삼전 닉스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반도체 부활한다라고 보고 또 다른 반도체주를 매수하는 게 맞을까? 투자 심리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오래 쉬긴 했습니다. 저희가 6만 원 이하로 내려간 기간이 생각보다 꽤 길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막 조금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정도 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고 네. 그 물량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가면서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오르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항상 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이동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앞으로 이제 이게 다시 7만 원, 8만 원 저희가 예전에 좀 즐겁게 얘기해도 10만 원이 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부동산이 앞으로 반도체 쪽 업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업황에서 지금 디램 이야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그걸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마이크론 실적 호조 발표됐고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안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최근에 들어와서 안 그래도 좋은데 마이크론의 호조 실적이 조금 더 주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모리 쪽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메모리를 봐야 될까? 아니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핫하게 뭐 소캠 얘기도 나오고 하이닉스도 HBM3 26단 시장 곧 다가왔다 이런 소리 하는데 HBM 쪽을 봐야 되는지 어떤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까요? 반도체를 투자한다면? 네, 결국에 반도체는 이제 작년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HBM이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이 지금 따라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가격도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좀 지난 분기 매출이 78억보다 예상치인 78억보다 좀 80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를 좀 높였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결국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타는 업종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사업이라 표현될 수 있는 HBM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마 두 가지 호황을 좀 호재를 안고 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도 2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체크해 볼까요? 다음 키워드가 6만 닉스와 30만 닉스고요.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으로 하이닉스는 23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하이닉스 거의 오늘 목표 주가까지 다 왔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는 기대 수익이 높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의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까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저는 항상 전고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근래 전고점을 터치하느냐 또는 돌파하느냐 그 이후에 이제 판단하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좀 차트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전고점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 22만 8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2만 7천 원이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젠슨왕도 좀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은 지금처럼 수급이 잘 들어온다면은 좀 우려 없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네.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의 발언도 있었고 삼성전자가 또는 삼성그룹이 다시 한번 반도체 쪽 또 D램 쪽에서 좀 호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네. 아직 당장 7만 원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앞으로 지금 상방을 단순히 뭐 7만 원을 간다 또는 뭐 7만 원을 가지 못한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삼성전자 또는 D램 가격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좀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인가요? 근데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 하나를 굳이 고른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요 근래에 좀 많이 몰렸던 삼성전자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만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까지 넘어갈 때는 지금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좀 순매수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뭐 지난번처럼 5만 원까지 빠질 때까지 안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항상 이제 더 간다 해서 높은 구간에 딱 매수를 하면 떨어져 버리고 그때 외국인 다 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들고 있다가 조금 반등하면 팔고 이런 구조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6만 원이 넘은 이 순간에도 매수 매력도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 실적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실적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반도체만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상품을 만들고 있고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가전제품 쪽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반도체가 삼성전자 매출에 좀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에 D램 가격이 상승한다는 호재와 함께 이번에 나온 S25 핸드폰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삼성전자의 호재 기사가 좀 길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제 수급 이동이 투톱으로 본격 시작됐다면 이제 다른 부품주 장비단으로의 온기 확산도 저희가 좀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한 테마군들이 상승합니다. 소켓, 온디바이스, 기판, 메모리, HBM도 장비 부품 다 올라요. 휴대폰 부품도 오르고요. 어떤 쪽으로의 포커스를 가장 많이 둬야 됩니까? 일단 지금 부품주로 수급 확산이 이어질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TLB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좀 움직일 때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거의 다 5% 이상의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고 소캠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재료가 나온 지금 시장입니다. 특히 ISC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주가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주가 당장 이 훈풍을 올라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는 만큼 반도체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지금 다시 한번 관심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에 반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이라든지 또 다른 편들은 조금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조금 주도하는 시장이 과연 열릴 것인가가 아마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다음 주 초까지 좀 관심사가 아닐까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 뭐 살아날까가 확정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몇 거래일 정도 더 확인해봐야 된다고 하셨고 하나마이크론이요. 12% 급등이거든요. 대표적인 전공정 대표 종목이잖아요. 그렇다면 전공정 쪽으로도 이제는 조금 비중을 확대할 시기인가 또 궁금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정, 후공정, 또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은 전공정 중에서도 뭐 대장주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저는 이 반도체 지금 시장 또는 주가 오늘 오르는 모습이 좀 낙수효과처럼 좀 전체적으로 이어졌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전공정을 당장 지금부터 매수해서 매집을 나가서 좀 모아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좀 주가가 좋았고 특히 하나마이크론 지금 차트에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 정도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십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공 정도 이르다 반도체 턴어라운드 확인까지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조금 다 조심스러운 답변이신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팅을 하고 싶다면 이미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반도체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52주 신고가 예. 달성했는데 강력한 종목에 따라 붙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2주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52주간 조금 소외됐을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전 삼성전자가 좋다,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일단 방금 차트에 보이듯이 제오스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도체 부품 또는 소부장 업체들을 지금부터 물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차트가 아직 좋은 소식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관 매수 또는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질 때 또는 이제 조선과 방산업종 이런 지금까지 주가를 좀 이끌었던 업종들이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갈아타셔도 좀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물론 네. 지금은 당장 매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갈아타실 시점을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보셔도 좀 주말만 넘어가면서 트럼프의 입도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가서 늦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 최근에 그 주도 섹터였던 그 조선과 방산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발생한다면 조금 수급이 더 많이 이동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때 좀 반도체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 오늘 반도체 잘 가는데 좀 소외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그동안 독주했잖아요. 반도체 테마 안에서. 오늘이 기회입니까? 아니면 유리기판도 좀 조심스럽게 관망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 내에서 그나마 조금 선방을 했던 회사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그룹 회장의 이제 발언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반도체 다른 소부장 업체들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반도체 투톱이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품주로 수급 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저 긍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걸 고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장은 내일도 이제 월요일도 열릴 거고 모레도 열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오후 시장을 보시면서 이 수급이 충분히 이어질 수만 있다면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정리해봤고요. 저희 다음 알고리즘 확인하시죠. 무너진 바이오 투심입니다. 4월 달 그리고 3월 말에 이 바이오 종목들 이슈가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금리 인하라는 호재까지 좀 앞두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심 기대가 됐었는데 오늘 많이 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때문일까? 물론 개별 악재도 있습니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매도 우려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바이오 쪽은 지금 차익 실현을 나서야 맞는 건가요? 일단 방금 지금 자막으로 나오듯이 뭐 공매도 우려의 차익 실현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쪽 그리고 미디어 쪽 두 가지 업종이 좀 관심을 받는 게 사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에 보시듯이 지금 HLB 쪽 종목들이 좀 안 좋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45만 9천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한 2영업일 정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에 보시다시피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시다시피 기사가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룹주 전체가 좀 하한가에 가까운 종목들을 보이고 있는데 공매도 우려의 차익 실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가 있는 와중에 이 업종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좀 차익 실현을 나서는 물량들이 좀 많지 않을까. 바이오 업종 전체에 대한 투심이 악화됐다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오른 바이오 업종에서 좀 빠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이 어떻게 보면 CMO를 하는 이런 업종에서는 종목에서는 좀 주가 하방이 좀 막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차익 실현 구간인데 공매도라는 악재가 조금 더 겹쳐졌다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알테오젠이거든요. 왜 빠질까 대체?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하고 키트루다 SC 임상 초록도 잘 나왔고 이제 다음 주에 탑라인 발표하거든요. 그 전에 잠깐 주가를 누르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공매도 세력이 벌써부터 움직임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바이오 대장주를 좀 오랫동안 잘 하고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특히 주가도 차트 모양도 굉장히 좀 이쁘게 잘 올라왔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제와 엊그제죠.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공매도 우려 때문에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문에 사서 뭐 어떻게 보면 기사에 팔아라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좀 1차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매수를 나서시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차트가 좀 어렵긴 하지만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거고 특히 금리 인하가 앞으로도 좀 한국에서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알테오젠이 공매도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저도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을 몇 번 접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타겟이 될 거라는 이런 소문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에는 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이라고 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당장 공매도 만약에 타겟이 됐을 때에도 결국에 알테오젠이 더 오를 수 없을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간다라고 보실 때에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좋은 소식 또는 4월이라든지 5월에 넘어가는 이제 미국의 아마케라든지 이런 좋은 데서 이야기가 네. 나올 때 좀 긍정적인 소식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어제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좀 많은 편이긴 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이슈 암학회를 좀 기다려 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 키트로다 SC 탑라인 결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HLB FDA 승인 실패 소식입니다. 그 CRL 그 서한 요구를 좀 보내면서 FDA가 승인을 미뤘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보내면서 또 한 번 승인을 거부했거든요. 이 소식에 HLB 그룹주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들은 오늘 HLB 그룹주를 담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순매수에 대한 이유, 성격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지금 이제 회장님 유튜브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안 좋지 않을까. 예상과 같이 또 HLB 그룹주 전체가 거의 하한가에 육박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밑에서 매수하는 세력들은 좀 있고 지금 저희가 CRL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안 요청서라고 그냥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FDA에서 지금 리보세라닙이라는 저 약을 허가 불발 또는 이제 안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보안 요청이 다시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지금 46,500원대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빠져 있는 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번 좀 매수를 들어와서 좀 도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다만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 소식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물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행동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HLB 관련 기사들과 좀 소식들을 찾아보시면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군요. 추가 하락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추가 하락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기사 내용이 하한가를 뭐 2번, 3번까지 나올 정도의 큰 기사인지는 아마 오늘 나오는 기사들과 주말간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CR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서류를 보완하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FDA가 아예 이 약물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HLB 보유자분들 주말까지도 뉴스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는 삼바, 셀트가 답이냐. 결국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요. 실적이 계속 찍히고 있는 시총이 덩치가 큰 종목들은 살아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트리온 얼마 전에 CDMO 쪽으로도 이슈 있었잖아요. 이쪽이 답인가요?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결국에는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다 또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다 해서 고객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긍정적인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CDMO라든지 복제약 시장에서 조금 많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이제 바이오 업체라든지 제약 업종에서 CDMO나 복제약 쪽하고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안정적이다라고 좀 용어를 좀 바꿔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바이오 투심은 확실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넘어간 이후에 100만 원대에서 등락을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오를지는 아마도 실적에 따라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에 가깝고 공장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복제약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금리 인하 이슈거든요. 아직 그 연준에 약간의 좀 매파적인 태도가 있긴 한데 연내 3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4월 달에 제약바이오 쪽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는 상반기에 한 번쯤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이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약회사라든지 주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유럽 매출 비중이 4년 동안 한 20% 증가하면서 60% 이상이 유럽에서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수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또는 매출도 찍히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보시다가 바이오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임상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네. 투자 이어나가신다면은 업종 자체에서는 관심을 받을 업종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업종 자체 긍정적으로 보시고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찍히는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이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과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안정적인 투자자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점이라든지 일시라든지 어떻게 보면 임상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의 있게 또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임상 소식을 보시면서 이런 바이오 쪽 회사들도 투자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센터 김병수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